이분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 명장을 만나보는 남인 명장이다 시간입니다. 네, 완벽을 추구하기 위한 그들만의 디테일은 무엇인지, 명장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어떤 인내의 과정을 거쳐왔는지, 대한민국 명장들의 성장 비결을 확인해보는 시간, 나는 명장이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인자함, 평온함, 자애로움.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부처의 표정을 보고 있으면 누구나 느낄 법한 마음인데요. 이런 부처의 자비를 작품에 담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행 끝에 열반에 오르는 것처럼 고된 과정을 거쳐 최고의 경지에 이른 청동불상을 만드는 사람. 벌써 반백년의 시간 동안 장인의 혼을 담아 불상을 만들어 온 이 사람. 나는 명장이다. 오늘은 대한민국 금속 분야 송창일 주조 명장을 만나봅니다. 명장의 작업장이 있는 이곳은 경기도 광주인데요. 굽이굽이 길을 따라 가다 보니 저 멀리 시선을 사로잡는 작품들이 보입니다. 크기에서부터 압도당하는 대형 불상부터 이곳이 극락세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다양한 불교 작품이 방문자를 맞아주는 이곳. 송창일 명장의 40년 세월이 켜켜이 쌓인 공방인데요.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조의 길을 지금 한 50년째 이상 걷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 일이 좋아서 하게 됐고, 또 이 일에 빠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불상 주조하는데 이렇게 매진해 온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제 여기가 그렇게 돼 있죠.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제 저희들은 전통 주조하고 있는 전통 주조관하고, 또 이제 현대 주조할 수 있는 주물할 수 있는 주물관하고, 범종을 할 수 있는 범종관하고 이렇게 세 군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청동불상을 만들기 위한 각종 재료와 작업에 필요한 도구들, 그리고 완성된 작품들이 작업장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과연 작은 불교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송창일 명장은 작품을 만들 때면 이곳 작업장을 떠나거나 쉴 시간도 없이 매진한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제가 지금 요즘 하고 있는 거는 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법당을 남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법당을 이제 특허 출원해서 지금 그 법당을 거의 다 완성 단계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목재로 할 수 있는 거를 저는 청동으로 주조를 해서 법당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구상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가 먼저 조각을 해서 주물을 하는 방법을 택하죠. 다른 데 같이 이렇게 많은 했던 거를 또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한번 이렇게 조각을 해서 주조하는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청동불상은 원하는 형태의 작품을 조각하고 뜨거운 쇳물을 견딜 수 있는 주형에 융해된 금속을 넣고 응고시키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워낙 험한 작업 과정을 거치다 보니 명장의 손길이 과정마다 중요한 것은 물론이고요. 아주 작은 작품이라 할지라도 저마다의 사연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탑들이요. 이런 탑들이 이제 전통 주물 방법으로 하나하나 조각을 해서 이어서 올라가 가지고 주물을 부었던 거예요. 이게 주물을 한꺼번에 부은 거거든요. 이 주물 자체가.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조각을 해서 다 일일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밀랍주조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전통 주조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 기둥 하나를 조각을 해서 다듬어서 깎아서 붙이고 4개를 이렇게 붙이고 나서 이 단이 되면은 한 단 또 올라가서 붙이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통 주물 방법으로 부었던 작품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주물 그 합금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죠. 이제 지금 거의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게 이제 황동도 있고 청동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황동이 500년 간다면 청동은 1000년 가거든요. 그 부식 상태가 황동하고 청동하고의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부식 상태를 그래서 청동을 많이 쓰는 것이고요. 질감도 청동이 훨씬 좋고요. 이렇게 주물을 부었을 때 일종의 그러니까 그 기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게 청동이 좀 덜하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힘 안 든다고 얘기하면은 그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거를 뭐 물론 직업이지만 제가 좋아서 택했고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이 일을 하면서 뭐 진짜 애들 공부 다 대학까지 가르쳤고 지금은 제 이렇게 뭐 공장 가지고 있고 공방 가지고 있고 다 하니까 그렇게 크게 뭐 힘든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제 직업이면서도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하죠. 청동 작품 만드는 과정의 하이라이트, 바로 쇳물을 붓는 작업입니다. 보기만 해도 용암이 떠오를 정도로 뜨거운 쇳물 붓기는 노련한 솜씨와 함께하는 이들의 호흡이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틀을 나누지 않고 하나로 만들고 1500도의 철물을 부어 만들어내는 송창일 명장의 전통 주조 기술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입니다. 인간이 금속 중에서 가장 먼저 개발한 것이 바로 청동인데요. 그렇게 개발된 청동 주조 기법은 신라 시대에 이르러 최고도로 발전했습니다. 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인 에밀레종이 여전히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 뛰어난 기술의 흔적은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명실공히 우리나라 청동 주조 1인자인 송창일 명장이 청동 불상을 만나게 된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운명이었습니다. 그 우주센터에 있는 고흥에 그 능가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자주 할머니 손을 잡고 따라다녔었는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뒤에다가 그 반항이라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메고 다니는 이런 그 곡식을 이렇게 시주받아서 메고 다니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제가 태어날 때 아마 태를 뒤집어 쓰고 나온 것 같아요. 어깨에 메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나 스님들이 너는 팔자가 아마 나중에 스님이 될 것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마 이 길을 오게 된 것 같아요. 스님의 길을 택하지 않고 이제 부처님을 조성하는 길을 택해서 이 길을 왔던 것 같아요. 이 분야 최고 기술자가 되겠다라는 거창한 꿈이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선 그저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다짐이 16소년을 이 세계로 이끌었죠. 인척의 소개로 홍익대학교 최기원 교수를 만나서 조각을 배웠고 이후 대형 동상 등 조형물을 만드는 공방에서 일을 하던 그에게 어느 날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요. 당시 청동 주물 제작의 최고 권위자였던 이종옥 선생이었습니다. 저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그때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굉장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지나가다가 뭐를 보시면은 꼭 그대로 와서 이렇게 만들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이분한테는 좀 배울 게 있구나 했었는데 전통 주물을 저한테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그 말로서 해서는 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몸에 익혀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하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나중에는 책임까지 주시면서 이제 일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분이 이제 이종옥 선생님이고 유일하게 국내에서 이렇게 전통 주물을 해서 내려왔던 분이 이제 저분이 아닌가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송창일 명장은 훌륭한 스승 밑에서 전통 기술 기법을 체계적으로 익히기 위해 중국의 기술 서적을 구해서 찾아보고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공장에서 제작하는 각종 불교 용품과 비교하며 기와 예를 익혀갔습니다. 그렇게 스승의 공방에서만 보낸 세월이 10년. 이후 1985년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의 작업장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40년의 시간 동안 이곳에선 불교장엄 공예 문화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만들 때면 그가 특히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부처의 얼굴, 부처의 미소입니다. 글쎄요, 다른 거하고는 조금 이런 일반 그러니까 작품이나 이게 물론 선녀를 동상을 하면서도 그런 마음가짐에서 했었지만 그건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제일 많이 따지는 게 다 부처님을 조성하는 데는 다른 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상을 제일 많이 따지거든요. 미소, 그러니까 여마 미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미소를 이제 조각을 할 때 그 미소가 나와줘야 아 부처님이 이제 조성이 됐구나 이렇게 마음가짐을 하는 거죠. 부산 홍법사의 상호로는 국내 최대인 26m 아미타 청동대부를 조성한 것을 비롯해 천안 광덕사 아미타불, 고흥 정각사 관세음보살상, 제주 보문사 약사 열애불 등 전국 사찰에 그의 정성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물은 예술 작품이란 대부분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 험난할 테지만 청동불 주조를 위해 하루 9시간 이상 1500도의 불과 씨름을 하고 성인 한 사람의 무게 정도 되는 쇳물을 주물 작업장까지 옮길 때면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청동불은 수십 년 경력의 장인이 만들어도 불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명장은 청동불을 인간이 만들고 하늘이 허락해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작품이 되기까지 참 어려운 시간들이 소요되지만 그가 꼭 전통 기법만을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게 그런 큰 그 3m 정도 된 작품을 이렇게 한꺼번에 주물을 붓는다는 게 톤수도 있고요. 그게 그 하남 철불이 그 한 6톤 정도 나가요. 톤수로. 그러면 철이 6톤 정도면은 상당한 무게도 무게지만 그거를 용해한다는 자체가 그 이렇게 주물을 녹이는 자체가 우리가 우리 공장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도 아니고요. 그래서 거푸집만 겉에 거푸집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철을 전문으로 녹이는 데 가서 녹여서 이제 붓는 방법으로 부었는데요. 그 겉에 거푸집 자체가 말하자면 현대 주물하고 전통 주물하고의 그 가미를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해서 부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했었고요. 그 주물을 뭐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의뢰를 했었는데 그게 잘 되질 않아서 이제 저한테 마침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이제 전통 방법하고 현대 방법을 합쳐서 부었던 게 이제 가능했던 것 같아요. 하남 철불이. 끊임없는 탐구와 연구로 획기적인 주조 기술을 인정받은 명장은 2009년 신지식인에도 선정되기로 했는데요. 유난히 커다란 크기의 불교 작품들은 송창일 명장만의 주조법을 적용하면 작업 시간이 훨씬 단축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명장의 또 하나의 장기, 바로 범종 제작입니다. 청동불상과 함께 청동주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범종의 백미는 바로 소리인데요. 특히 명장이 만든 춘천시의 시민의 종은 그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워 신라의 에밀레종에 버금간다는 평을 듣고 있죠. 조각에서부터 틀을 만들고 쇳물을 부어 다듬기까지 험난한 작업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 작은 실수가 있으면 종소리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좋은 소리라는 게 이제 그 맥놀이를 가지고 얘기하고 소리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를 따지고 소리가 좋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소리가 보통 종이 3분 이상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춘천 시민의 종은 하여튼 그 선생님이 그 측정을 했을 때 4분 20초 정도 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종소리가 아마 뭐 국내에서는 제일 좋지 않겠냐. 완성된 거푸집에 뜨거운 쇳물을 붓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해체를 하고, 그 지난한 과정이 어렵거나 외롭지 않은 것은 공방의 직원들 덕분인데요. 벌써 수십 년 함께하고 있는 직원들은 그의 제자이자 같은 길을 함께 가고 있는 버시오 동료입니다. 배울 점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이게 같이 이 일을 같이 함으로써 좀 존경스러운 것도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점이 많이 배울 점이 많죠. 그래서 이제 명장님이 되신 거지만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모든 면에서 철저하고 또 이런 힘든 과정을 오래도록 할 수 있었다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쉽게 포기할 수도 있는 일인데 한 4, 50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존경스럽습니다. 먼지가 날리는 작업장에서 함께 뜨거운 불의 온도를 견디며 긴 시간을 쌓아온 직원들은 명장에겐 큰 재산인데요. 특히 시대가 지날수록 청동 주조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 명장의 고민도 깊습니다. 5년 가까이 이렇게 학생들을 졸업작품을 제가 이 컨테이너를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한 5년 동안 이렇게 와서 작품을 뭐 돈을 받고 해준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와서 작품 만들어 가지고 오면 제가 주물러 부어서 이렇게 해줘 봤는데, 말들은 이건 나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뒤에 가서 다시 찾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문화재를 고집하는 이유도 전수관 같은 거를 만들어서, 물론 명장도 중요하지만 문화재들은 보통 전수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정부에서 배려를 해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박물관을 하면은 옆에다 전수관을 하나 만들어서 좀 이렇게 후학들도 길러보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장인의 혼. 명장이 매일 작업 전 직원들과 함께 되새기는 말인데요. 장인의 정신으로 혼이 깃든 작품을 만들어내는 송창일 명장. 긴 시간 청동 주조에 대한 그의 열정과 노력은 지난 2010년 기술인 최고의 영예인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되게 했습니다. 이미 10년이 훌쩍 지났지만 명장이 되었을 때의 감회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때 기분은 말할 수 없이 기뻤고요. 그거로 그 명장 선정된 거로 인해서 이렇게 작업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명장이 선정된 뒤로 이제 제가 이제 했던 이 일이 이렇게 불상을 이렇게 만드는, 지금 국가무형문화재를 말하자면 분리를 하게 됐었죠. 주철장이라는 걸 분리를 해놓고 지금 그거를 다시 제가 도전을 하고 있죠. 반세기에 가까운 노력들이 지금의 위치를 만들었고, 그의 이름 앞엔 이제 최고라는 굵직한 수식어들이 따릅니다. 하지만 작업장에 서면 여전히 부처를 조성하는 한낱 인간을 지나지 않는다는 송창일 명장. 그에겐 지금 어떤 꿈이 남아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청동 명장으로서 이제 그래도 남기고 싶은 게 그 청동 박물관을 하나 남겨보고 싶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제 청동으로 사실상 그 이제 목재로 가지고 집을 지었던 거를 제가 이제 청동으로 집을 지어서 청동 그 안에 박물관을 청동 박물관을 차린다는 게, 남들은 그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 가능성을 열었거든요. 물론 그 어려운 길이지만
그래도 하나쯤은 주조 명장으로서 또 다음에 우리 후세들이 이런 작품을 남기고 갔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청동 주조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남겨놓고 싶어서도 꼭 청동박물관을 세우고 건립하고 싶습니다. 1인자의 자리에 있지만 그의 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요. 천년의 신비를 가진 청동주조의 명맥이 송창일 명장의 손끝에서 오래오래 이어지길 바랍니다.